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인천의 정서진 항인데요. 저기 정서진 타워 보이시죠? 여기 인천 정서진에는 이거 아주 정서진의 자랑거리죠. 리본카 청라지점이 있는 곳이에요. 청라지점 차 구경하러 왔다가 정서진 데이트도 하고 가족도 생기고 타던 차 세단 팔고 카니발 사고 너무 좋잖아. 아침부터 여길 왜 왔느냐? 바로 여러분들께 아주 엄청난 혼종을 보여드리러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아 더 뉴 카니발 바이퓨얼 하이브리드를 보여드리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선을 약간 침범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주변에 지금 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이 처마 밑에 잠깐 세워놨어요. 여기에 만약에 주차를 하러 오신 분이 계시면 바로 빼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찍고 한번 빼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차가 왜 바이퓨얼인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원래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6L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를 더해서 하이브리드라는 파워트레인 딱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바이퓨얼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유종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가솔린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거기에다가 LPG 시스템만 더해서 가솔린과 LPG를 모두 사용하는 바이퓨얼 카니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이 보닛을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일반인 분들이 보면은 뭐가 다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추가된 부품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LPG 인젝터가 여기에 추가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실린더 내부의 LPG 분사량을 조절한다든지 LPG를 언제 사용하고 언제 끌 건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ECU와 같은 장비들이 여기에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LPG 기화 장치라고 해서 저쪽에 더 들어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가솔린 인젝터, LPG 인젝터, 그리고 LPG의 분사량을 조절하는 ECU 장치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더해서 LPG와 가솔린을 모두 사용하는 혼종 그 자체 카니발 바이퓨얼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동력원이 3개인 거예요. 동력원이 가솔린도 쓰고요, LPG도 쓰고요, 심지어 LPG가 구동될 때 전기 파워트레인도 같이 써요. 2개의 심장 박지성? 에이, 무슨 소리야. 3개의 심장 카니발 바이퓨얼 하이브리드 정도는 돼야지. 보닛 안의 차이점들은 요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측면에서 또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료가 한 가지가 더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이 주유구를 열어보면 가솔린을 넣는 곳과 LPG를 넣는 곳이 따로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 카니발이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카니발은 이제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잖아요. 원래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젤 주유구가 있고 오른쪽에 요소수를 넣는 주입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가 그냥 막혀 있죠. 거기를 뚫어서 이렇게 LPG를 넣는 주유구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 넣으면 가솔린 충전,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넣으면 LPG 충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아이디어 너무 괜찮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실 거, LPG 연료 탱크는 과연 어디에 있냐, 이거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이건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트렁크를 열면 뭐가 없죠? LPG 탱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자리에 있는데 여기가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뒷좌석 4열 시트를 올리고 나면은 요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막혀있는 격벽이 하나 나옵니다. 격벽이.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LPG 탱크가 살짝 보이실 겁니다. 근데 왜 LPG 탱크를 이렇게 꼼꼼하게 숨겨놨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원래 자동차 법규상 LPG 탱크와 캐빈 실내는 격벽으로 구분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LPG가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같은 세단류들밖에 없었잖아요. 왜냐면 그 차량들은 트렁크에 LPG 탱크를 길다랗게 넣었었고 그 LPG 탱크와 2열 캐빈룸이 격벽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QM6나 스포티지 같이 LPG SUV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차량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트렁크 하단부에 LPG 도넛형 본배를 넣어놓고 그 도넛형 본배랑 실내 캐빈룸을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격벽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 SUV에서도 LPG 탱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카니발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4열 시트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요 아래쪽에 히든 스페이스가 있어서 이 시트를 히든 스페이스에 넣어서 싱킹 시트처럼 보관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은 안타깝게도 사라져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아쉽긴 한데 이렇게 시트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여기에다가 또 트렁크 공간을 마련해서 쓸 수 있는 거, 요런 것들은 생각보다 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저라면 탈거하고 6인승으로 구조 변경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그래도 버스 전용 차선도 타고 싶고 그래서 이거 4열 시트 그대로 놔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려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내려서 이렇게 9인승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 이 카니발 바이퓨얼 하이브리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지금 이 차량은 카니발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트림으로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 19인치 휠 기준으로 했을 때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솔린을 사용했을 때 복합 연비 13.5km/L를 달성을 했죠. 게다가 연료통은 72L를 사용해요. 이것만 단순하게 곱해도 972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득 주유하면 1000km를 운행할 수 있는 차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실연비는 15km, 풀투풀 했을 때 14점 몇 km 이렇게 인증받았던 영상 여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기에 있는 LPG까지 모두 채워서 운행을 할 거기 때문에 LPG도 중요하겠죠. 74L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가득 채워서 운행을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솔린과 LPG를 동일 용량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LPG가 보통 연비가 가솔린 대비했을 때 한 80-90% 정도 되거든요. 이 뒤쪽에 달려있는 본배 같은 경우에는 총 용량은 74L지만 실제 가용할 수 있는 LPG 용량은 58에서 60L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LPG 탱크가 60L라고 했을 때 가솔린 대비 연비가 80%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700km 이상은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700 더하기 972는 1672. 가솔린하고 LPG를 한번 가득 충전하면 1600km를 달 수 있는 차인 거예요.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 안 해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희가 이 차를 몰고 인천 정서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원도 양양을 찍고요, 강원도 양양에서 부산을 찍을 거고요, 부산에서 해남을 갈 거고요, 해남 땅끝마을 찍고 다시 인천 정서진까지 올 겁니다. 이게 저희가 대략 해보니까 한 1500km 정도 되더라고요. 1500km 해안가를 따라서 한번 쭉 대한민국 한 바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1600km 타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는 부족한 거 아니야? 우리 PD님도 아주 열심히 운전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예, 우리 노래 하지 말고 열심히 타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LPG 충전소 그리고 가솔린 충전소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일단 가득 충전을 하고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설정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솔린부터 주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득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어서 사실 2번 3번 목구멍까지 한번 채우자. 저희가 오늘 1600km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턱 밑까지 채웠어요. 정말 이제는 LPG를 넣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LPG를 충전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지금 깜짝 놀라셨나봐. 카니발이 LPG 충전소에 왜 들어오지?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를 슬쩍 보시더니 하이브리드가 써져 있는 걸 보고 약간 흠칫하셨어. 자, 이제 LPG까지 모두 충전 완료했고요. 차에 타서 연비 세팅이나 이런 것들 모두 완료하고 강원도 양양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강원도 양양해수욕장으로 찍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유 모두 완료했고요. 여기 보시면 가솔린 주유량은 최대로 차 있습니다. 813km 주유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주유량이 변동이 없어서 그렇게 늘진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한 900km 이상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LPG 충전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PG 주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칸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5칸 모두 차 있고 저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LPG로 구동을 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차차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LPG도 모두 가득 채웠다는 점. 자, 그리고 계기판 모두 리셋 해야겠죠. 일단 저희가 아까 정서진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적 정보에는 정서진에서부터 이 대한민국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정서진에 도착하는 연비를 책정을 할 거고요. 이 위쪽으로 주유 후 정보에는 저희가 방금 LPG도 충전하고 가솔린도 충전했잖아요. 여기는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LPG도 충전하고 가솔린을 모두 충전한 다음에 풀투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기화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저희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목적지부터 찍어야겠죠. 낙산 해수욕장.
226km 걸린다고 하고요. 지금 9시 26분인데 12시 35분 도착이니까 대략 3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시간이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씨가 살짝 쌀쌀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가 오고 꽃샘추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 온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24.5도에서 23도 왔다 갔다 하면서 틀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토 2단계로 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것들 모두 설정을 해줘야겠죠. 주행 편의 관련된 것들은 모두 켜주도록 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차간 거리는 저는 한 2단계로 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가속 강도, 반응 속도 모두 약하게 해서 연비를 좀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주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편의 사양들은 모두 켜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그리고 속도 제한 이런 것들은 모두 최대로 올려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생제동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쭉 당기면 회생제동 오토 모드가 활성이 되거든요. 회생제동 시스템을 오토로 놓으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 차량과의 거리, 그리고 또 제한 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터의 회생제동 양을 조절해줘요. 그리고 주행 모드는 당연히 에코 모드죠.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있긴 하지만 저는 에코 모드로 놓고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정 다 끝났으니까 양양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첫인상 이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LPG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바이퓨얼 카니발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야, 이거 첫 느낌이 되게 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엑셀도 밟아보고 뭐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회생제동도 해보고 하니까 그냥 일반 가솔린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냥 일반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신기하다. 이거 지금 LPG 쓰는 거 맞아? 정서진에서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타고 양양 고속도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일단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니까 주행보조, HDA2 모두 켜줘야겠죠. 어쨌든 이 차량,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카니발 바이퓨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아에서 제공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솔린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출고한 후에 로턴이라는 회사에서 LPG로 개조한 차량을 저희가 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구조 변경도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카니발 바이퓨얼 하이브리드 농도에서 잘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솔린과 LPG 모두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연료를 모두 섞어서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떨 때에는 가솔린을 쓰고 어떨 때에는 LPG를 쓰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가솔린을 언제 쓰냐 하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동을 걸 때, 이럴 때는 가솔린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LPG는 여러분들도 시동을 걸어보신 분들 분명히 아시겠지만, LPG로 시동을 걸게 되면 겨울철에 시동을 걸 땐 냉간 시동 때 좀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시동을 걸 때는 가솔린을 이용을 해서 시동을 걸고요. 주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LPG를 사용해서 주행을 합니다. 또 하나, 가솔린을 사용할 때는 급격하게 큰 출력이 필요할 때는 가솔린으로 다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킥다운을 해서 큰 출력이 필요한 뭐 추월을 한다거나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서 갑자기 가속을 좀 급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이제 엑셀을 깊게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가솔린을 사용해서 가속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사실상 LPG를 메인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LPG를 사용하는지 가솔린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드린 요 버튼에서 가운데에 로고 있잖아요. 이 프린스 로고가 점등이 되어 있으면 LPG를 사용하는 거고, 요 버튼을 눌러서 프린스에 점등되어 있는 로고가 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가솔린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온오프를 통해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유류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LPG만을 사용해서 주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양양까지 한번 쭉 달려보고 장거리를 주행한 다음에 LPG를 사용했을 때의 주행 감각, 그리고 출력 이런 것들까지 한번 쭉 느껴보고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양까지 한번 가시죠. 네, 저희 낙산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람 진짜 많이 부나봐. 파도 엄청 세게 치는데요? 자, 어쨌든 LPG만 사용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그럼 연비 한번 봐야겠죠? 지금 저희가 총 223km를 총 3시간 15분에 걸쳐서 운행을 했고요. 연비는
15.2km/L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연비는 저희가 가솔린으로 측정한 연비가 아닙니다. LPG를 사용을 해서 요 정도 연비가 나온 거예요. 근데 LPG와 가솔린을 사용한 양 자체가 똑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LPG를 사용해서 연비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LPG를 모두 소모했을 때 주행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LPG를 가득 채운 다음에 주행 거리에서 가득 채운 리터 수를 나눠서 LPG 연비를 그때 다시 측정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근데 좀 신기한 게 하나 있죠. 요 왼쪽에 보면은 저희가 출발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800km대가 찍혀 있었어요. 근데 양양에 도착을 하니까 가솔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24km까지 줄었단 말이에요. 약간 여기서 혼동이 오실 수가 있는 게,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기름통에 연료가 이만큼이 있으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이만큼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띄워주는 줄 알았지만, 사실 잔여 주행 가는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엔진의 연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계산을 해서 남은 주행 가는 거리를 측정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연료통에 연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로 측정을 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료통에 얼마나 연료가 남아있는지로 측정을 한 주행 가는 거리가 아니라 엔진에 연료가 얼마나 들어갔고 연료를 얼마나 소모했는지로 잔여 주행 가는 거리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도 나중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아니, 분명히 컴퓨터에서는 연료가 이만큼이나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가 이만큼 줄어야지 라고 하는 것과, 연료통에서는 야, 아직도 연료 이만큼이나 남아있어,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다가 결국에는 연료통에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이겨서 이 주행 가는 거리가 다시 한번 바뀔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가 1400km 뛰는 동안 한 번쯤 변화가 일어날 부분이니까 요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이제 양양 도착했으니까 다시 부산까지 달릴 거거든요. 양양에서 부산까지는 377km라고 하고 5시 반에 도착을 한다고 해요. 진짜 멀기도 하다. 자, 지금 저희 1시 4분이거든요 저희 점심 먹고 다시 부산까지 열심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부산을 가고 있는 고속도로 위에 있거든요. 아, 지금 대략 한 240km 정도 이 차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여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바이퓨얼 카니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과연 LPG만을 사용했을 때 가솔린과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제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들만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가솔린을 넣었을 때보다 엔진 소음, 진동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살짝 더 LPG가 조용한 느낌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자연흡기 가솔린 아니면 2.0 자연흡기 LPG 이런 두 가지의 엔진을 놓고 보더라도 LPG가 좀 더 정숙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차량도 LPG가 들어갈 때가 가솔린을 넣었을 때보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숙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솔직히 좀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조차 최근에 포터나 봉고를 활용하면서 거기에 LPDI 시스템이라 그러죠. LPG 다이렉트 인젝션, LPG의 터보차저를 활용해서 LPDI 이런 것들을 최근 출시하고 있는 뭐 포터, 봉고 이런 곳에다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 차량도 최근에 문제가 조금 있었죠. 근데 과연 제조사도 아닌 로턴이라는 튜닝 개조업체가 이 터보 하이브리드를 LPG로 튜닝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만 봤을 때는 사실 LPG를 터보 엔진에 넣었을 때 뭐 엔진의 출력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LPG 연료를 넣는다 그래서 가솔린과 크게 차이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진짜 가솔린으로 달렸을 때 그리고 LPG로 달렸을 때 다이노 테스트를 해봤냐? 라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했을 때 가솔린과 LPG가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놀랬는데? 가솔린이 LPG 대비 리터당 700원씩 비싼데 출력도 똑같이 느껴진다 그러면 굳이 비싼 가솔린을 넣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솔린보다 LPG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이 나온다 그래서 환경 오염을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솔린도 똑같이 질소산화물 나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가솔린도 고온 고압, 터보차저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질소산화물이 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LPG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조금 더 적거든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LPG 차량들은 대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친환경 인증을 해줍니다. 친환경 3종 인증을 받아서 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벤티 이런 것들 택시 불러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량들이 와요? 카니발이 옵니다. 근데 그 카니발이 그냥 일반 가솔린을 넣고 운행을 할까요? 아니면 디젤을 넣고 운행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요즘에는 가솔린 차량을 구매해서 LPG 튜닝을 한 다음에 LPG로 구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보통 20만에서 30만 킬로는 가뿐히 뛰는 걸 보고 있으면 택시만큼 가옥 조건에서 이용해도 크게 문제 없을 만큼 내구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아직도 LPG가 4칸 이상 남아 있거든요. 부산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리본카 부산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주 오긴 하는데 2주 만에 와서 그런가 되게 좋은 차가 엄청 많아졌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서 연비 이런 것들 한번 쭉 살펴봐야겠죠. 일단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1시 50분에 출발해서 저녁 7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동 시간이 5시간 9분이에요 동해안 고속도로 제발 늘려주세요. 국도가 너무 길잖아요. 너무 힘들다고요. 400km 가는데 왜 5시간이 걸리냐고. 어쨌든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리본카 부산 지점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자, 그러면 총 정보 한번 봐야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594.6km는 저희가 인천 정서진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찍고 다시 리본카 부산 지점까지 왔을 때 594.6km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8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차 안에서만 8시간 반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비는 15.8km/L가 나왔습니다. 야, 이 정도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건 이제 LPG 연비라서 나중에 따로 살펴보는 걸로 하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행 가는 거리가 아까 720km 뭐 이렇게 내려가다가 780km로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방법 중에 연료 탱크의 잔여량을 측정해서 다시 주행 가는 거리를 설정하는 두 번째 방법이 적용된 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솔린은 저희가 하나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이 600km는 가솔린이 아닌 LPG로만 주행해서 내려온 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LPG는 얼마 남았는지도 봐야겠죠. 자, 여기 LPG 보시면 한 칸 남아 있고요. 노란색 불이 들어왔어요. 주유를 하라는 얘기죠. 야, 이거 600km 가고 나서도 아직도 노란불이 들어와서 더 갈 수 있다는 건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되게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인천 정서진에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뭐 비 내리고 뭐하고 막 했었는데 강원도에 도착하니까 산 정상에 막 눈이 막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부산에 내려오니까 꽃이 피고 있어. 이게 같은 나라가 맞나? 어디는 겨울이고 어디는 봄이야. 대한민국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왔다 갔다 왕복으로 600km도 타보고, 지금 이렇게 LPG로 정서진에서 양양 들렸다가 부산까지 600km도 똑같이 타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솔린이랑 LPG를 비교했을 때 주행 성능이나 질감 그리고 소음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LPG가 오히려 살짝 더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7시야. 너무 늦은 시간이야. 이제서야 해남 찍고 다시 정서진 올라가면 저희 죽습니다. 아니, 죽진 않아. 하지만 우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거. 퇴근 시간 지났지. 우리 심지어 조기 출근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부산 지점 근처에서 잠시 하루 묵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 부산 지점에서 잠깐 일도 보고, 그리고 해남으로 출발해서 다시 정서진까지 대한민국 한 바퀴 돌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카는 원래 야근이 없다고. 퇴근할 때 되면 따박따박 퇴근을 해야지 말이야. 자, 퇴근하자. 퇴근하러 가자. 네, 저희 이제 부산에서 다시 해남 땅끝마을로 출발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리본카 부산 지점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341km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부산에 도착해서 숙소랑 왔다 갔다 하느라 대략 한 20km 정도 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연비는 아직 그대로고요. 가솔린도 한 칸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치만 LPG 같은 경우에는 준비 중이라는 표시등이 뜨긴 하는데 아직도 노란색으로 한 칸 정도 남아 있어요. 일단 어쨌든 LPG만으로는
600km 이상 간 거죠. 자, 그러면 저희 다시 한번 341km 한번 열심히 출발을 해보도록 하고, 중간에 LPG가 꺼지는 그 순간에 카메라를 켜서 LPG만으로 몇 킬로 뛰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지금 남해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이렇게 삐삐삐 하고 3번 울리더니 LPG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거의 다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다 꺼지면 그때 다시 한번 켜보긴 할 텐데 720km까지 LPG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LPG를 가득 채우고 나서 720km까지는 LPG로만 주유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가솔린만 사용해서 주행을 하게 될 텐데, 남해까지는 233km 남았고, 내일 그리고 저희가 남해 도착해서 잠깐 쉬고 이제 다시 정서진 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게 대략 한 45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한 680km는 이렇게 가솔린으로 주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야, 어쨌든 이렇게 720km나 LPG로 주행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놀라우네요. 나중에 저희가 정서진에 도착해서 LPG를 가득 채운 다음에 720km에서 주유한 연비만큼 나눠서 풀투풀 연비를 잴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LPG의 실제 연비는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LPG로 720km 정도 쭉 주행하고 보니까, LPG로 주행을 할 때 격벽 아래에서 LPG가 나가는 그 하는 소리가 실내로 들어오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장거리 주행하면서 그런 소음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솔린으로 주행을 할 때에도 시속 100km로 달리면 2000rpm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LPG로 달릴 때에도 시속 100km로 달릴 때 RPM을 2000을 써요. 그러니까 LPG로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가솔린을 주행할 때에도 똑같은 RPM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이 정도면 LPG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출력을 잘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PG에서 가솔린으로 전환될 때에도 뭔가 이렇게 충격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행 감각이 변한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운전자가 단 하나의 변화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야,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워서 조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일단 해남까지 땅끝마을로 열심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드디어 한반도 최남단 땅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리본카 부산 지점에서 출발해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왔는데 대략 한 5시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유 후 정보를 한번 보여드리면 13시간에 걸쳐서 950km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15.9km/L가 나왔어요. 와, 더 올라갔네. 게다가 950km를 뛰었지만 아직도 가솔린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역시 한 번 주유하면 자동차가 1500km 정도 가야지. 그게 차지 말이야. 어디 400km 가는 차 가지고 말이야. 이런 차가 바로 리얼 하이브리드, 가솔린, LPG, 전기 모두 쓰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여기 이제 지금 6시 10분이니까 퇴근할 시간이 다 됐어요. 퇴근을 해야 되니까 저희 여기서 오늘 숙박을 하고 내일 마저 인천 정서진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정서진까지는 457km거든요. 여기 근처에 있는 숙소까지는 저희가 올라가야 되니까 내일 아마 한 400km 이상은 뛸 것 같은데, 지금 950km를 뛰었고 앞으로 457km를 뛰어야 되니까 정서진에 도착하면 1400km가 넘겠죠. 1400km 다 뛰고 나서 풀투풀 측정까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네, 저희 드디어 처음 주유했던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얼마나 주행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일단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절반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대략 한 45%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 왼쪽에도 LPG 잔여량이 한 칸도 없습니다. 저 빨간불 들어와 있지만 이거 켜면은 반짝반짝거리면서 다 썼다고 나와요. 그래서 LPG는 다 썼고 가솔린은 한 45%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342km 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행한 거리 플러스 342km를 더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뛰었는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5km에 저희가 342km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았으니까 한 번 주유로 1700km를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 미친 차야 이거는. 자,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달렸느냐? 19시간 15분을 운전했습니다. 19시간 15분. 하루 종일 운전만 한 거예요. 그리고 연비는 15.3km/L가 나왔습니다. 아니 카니발 하이브리드처럼 이렇게 무거운 차가 이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차가 LPG나 가솔린 이 두 가지 유종을 모두 채웠을 때 한 번 주유로 1700km를 운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여기 앞에 이제 가솔린 주유소도 있고 저 앞에 LPG 주유소도 있거든요. 가솔린, LPG 두 개를 모두 채워 넣은 다음에 실제 풀투풀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측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솔린부터 한번 주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신용카드를. 한 40리터는 들어가야겠네. 40리터. 두 번, 세 번, 약간 더 목구멍까지 살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진정한 풀투풀입니다. 진정한 풀투풀. 48리터를 넣었고요. 79,961원이 들어갔어요. 8만원 정도 들어갔죠. 자, 그럼 이제 LPG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PG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가솔린 넣는 거랑 LPG 넣는 거는 돈 올라가는 단위부터가 다르네. 야, LPG가 싸다 싸. 네, 저희 이렇게 정서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오고 싶었어. 너무. 결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 정서진 서쪽 끝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양양, 부산, 해남, 그리고 다시 여기 정서진까지 총 1420km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여정을 저희가 20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드디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가솔린 그리고 LPG 이런 것들이 실제 풀투풀 연비를 측정했을 때 얼마나 나오느냐, 그런 게 제일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 손에 이렇게 영수증이 딱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LPG를 넣은 영수증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솔린을 넣은 영수증입니다. 실연비 진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공개하기 전에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렇게나 고생했다고요? 실연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면요, 저희가 LPG를 모두 소진했을 때 720km를 주행을 했거든요. 720km를 51.786L에 주행을 했으니까 720에 51.786을 나누면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리터당 13.9km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거, 가솔린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총 저희가 685km를 가솔린으로 주행을 했고 주유를 48.816L를 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685 나누기 48.816을 하면 14.03km/L가 나왔습니다. 아니, LPG는 리터당 13.9km를 갔는데 가솔린은 14.03km를 갔어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0.1km 밖에 안 나는 거예요, 리터당.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LPG가 보통 가솔린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한 70%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니발 하이브리드로 풀투풀 연비를 재보니까 가솔린이랑 LPG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러면은 당연히 LPG를 넣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리터당 1600원 하는 가솔린을 넣을 바에야 리터당 1000원도 안 하는 LPG 넣고 똑같은 거리 가는 거면 당연히 LPG를 넣어야지. 야, 이거 처음에 운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걸 굳이 LPG 튠을 해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키로수 좀 많은 장거리 운행 자주 하시는 분들은 LPG 무조건 튜닝 해야겠는데? 심지어 뭐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을 해서 LPG 할인을 받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행거리가 좀 긴 배달이나 연예인 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한 달에 뭐 4000km, 5000km 이렇게 뛰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2년만 타도 훨씬 더 경제적인 차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LPG로 개조해서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돈을 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들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LPG로 튜닝된 카니발 바이퓨얼 하이브리드를 2박 3일 동안 무려 1400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시승해 보고 나니까 확실히 느껴지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솔린 엔진에 LPG를 사용했을 때 뭔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급가속을 한다든지 고속으로 주행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LPG와 가솔린의 차이점이 없었고요. 심지어 제가 봤을
봤을 땐 오히려 가솔린보다 LPG가 살짝 더 조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LPG와 가솔린이 연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 이게 진짜 제일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증기간 끝나면은 LPG로 튜닝을 해서 타는 게 훨씬 더 이득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카니발 바이퓨얼 하이브리드, 와 진짜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순정으로 내줘도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솔린 바이퓨얼 하이브리드 초장거리 시승기를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